충남 논산 계령 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네, 후보자님, 저는 조금 신상 문제 말고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상당히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의해서 후보자가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이 어떤 민심을 담았는지, 그게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사실상 정치적 뿌리가 되는 거예요. 모태가 되는 거예요. 이 대통령 선거에서 민심,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 제가 정치를 잘 모르고 아직 뭐 정치인인 것도 아니어서 저는 법무부 장관은요, 뭐 정무직이기 때문에 사실 광의의 의미, 뭐 여의도 정치의 이런 쌈박지 정치 말고 광의의 의미에서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행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저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소신껏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도 의원님, 핵심만. 나중에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거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준비가 그럼 안 제가 돼 있습니다. 얘기를 할 테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그렇게 얘기해 해주시면 보세요.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양쪽 후보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영선 후보가 됐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치한 사람들, 당신들 못 믿겠다. 기성 정치에 대한 전 탄핵이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을 찍지 않았어요. 지금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을 정치 하나도 안 해본 사람, 지금 하는 거 보면 되게 좀 허술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왜 뽑았을까, 국민들이?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를 잘할 것 같아서 뽑은 사람 별로 없다고 봐요. 안 해봤기 때문에 뽑은 겁니다. 기존 정치가 마음에 안 드니까 비토하고 기존 정치에 대해서 심판한 거죠. 그 호감도가 되게 안 높은 비호감 대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도 내가 이겼다, 이러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도 졌지만 잘 싸워. 저는 이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이번 정치는 기존 정치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절박하게 생각하고 바꿔나가야 된다. 이번 정치의 유일한 메시지는 저는 정치 바꿔라, 이겁니다. 윤석열 믿겠다, 윤석열 밀어주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한번 바꿔야 된다고 좀 보는데,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제 정무직 공무원을 해야 되니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근본적인 가치. 뭐 이러면 너무 또 포괄적이니까, 예를 들면 정치에서 통합이 더 본질적이라고 봅니까? 정의의 실현이 더 본질적이라고 봅니까? 정치의 본질적인 목적이 굳이 둘 중에 하나, 둘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 본질적인 가치를 따지면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같은 말씀이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아주 아마추어로서 보기에 저는 정책 공공선의 추구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요? 공공선의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정의의 교과서의 정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질문은 통합이냐 정의구현이냐, 이게 정치 현장에 있으면 아마 장관하시면 이 질문을 끊임없이 부딪힐 겁니다. 매번 문제, 야, 검찰개혁법 이거를 통합을 위해서 찬성할 거냐, 정의구현을 찬성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정치에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의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서초동의 정의가 있고 광화문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서초동 민심과 광화문 민심이 갈라진 거 아시죠? 네? 정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보수의 정의가 있고 진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정의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아내서 공동체를 유지시키느냐,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한 공공선입니다. 공공선을 위해서 통합적인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정치예요. 사회는, 국민은, 공동체의 다양한 집단들은 각자의 정의를 주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이 트랙에 빠져버리면, 정치마저도 거기 빠져버리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 통합의 다리 역할을 할 데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 정치 그렇게 해놓고서 뭔 소리냐?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 반성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거는 우리 정치권이 반성해야 됩니다. 저부터. 저같이 정치 지금 대선이고 제가 청와대 경력부터 하지만 20년 정치권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탄핵받고 심판받는 정치를 해오면서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반성해야 되는데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이 국민의 민심을 알았으면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오늘 나와서 수사 다 잘했다, 우리 딸은 문제가 없다, 대학 입시 아직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보고 국민들이 적어도 절반의 국민들은 정말 가슴이 바위덩 하나 얹어진 거 답답할 겁니다. 찬성 안 할 거예요. 왜? 한동훈 지금 후보자의 지금 위치가 지금까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나는 이쪽이 정의다, 이 한쪽에 서 있었어요. 우리도 잘못했지만 이 새로운 정권, 국민들이 새로 해보게라고 정권을 맡겼으면 기존 정치, 그런 분열의 정치, 대결의 정치, 적대의 정치, 한쪽의 정치, 광화문 정치, 서초동 정치, 갈라서는 정치 말고 새롭게 한번 해보자고, 그런 사람 법무부 장관 좀 시키면 안 됩니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능력이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이 국민들의 민심을, 이 갈라진 민심을, 서초동 민심과 이 광화문 민심, 이 쫙 갈라진 민심을 이어붙일 수 있는 다리로 법무부 장관을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그거 하라고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정치 안 한 사람을? 1분만 더 주세요. 네. 저는 그래서 답답합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능력이 없거나 뭐 사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누가 뭐래도 내가 아까 이 검수완박 이 인사말을 문제 삼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면 당선인이 뭐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능력만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친하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당사자라도 민심이 이렇고 또 바라니까 이런 거니까 나는 가면 법무부 장관 하더라도 과거에 어떻든지 간에 서초동 민심, 광화문 민심 하나는 이어붙이겠다. 서초동 민심도 대한민국 민심이다. 이 민심하고 맞서 싸우지 않겠다. 이런 각오와 의지, 결단 정도는 있어야 법무부 장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한쪽을 대변하는 용어, 그런 정치적 선동에 해당되는 용어를 써서 한쪽과 맞서 싸우겠다. 내 뿌리는 광화문이니까 나는 서초동 민심과 맞서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권을 던지는 거 맞느냐 이거죠. 네. 제가 그동안 사건 해오고 이런 거 보면 제 뿌리는 꼭 광화문은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제가 장시간 동안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새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을 제가 그렇게 깊이 생각은 못 해봤는데 지금이라도 말씀하신 부분 제가 진심으로 잘 새겨 듣겠습니다. 충남 논산 계룡금산의 김종민입니다. 혹시 그 최근에 뭐 많이 회자됐던 책인데 마이클 샌델 교수라고 하버드대 교수 혹시 아시죠? 예, 저도 뭐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강의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예. 그분이 쓴 책 중에 능력주의의 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우리 말로는 이제 공정함의 착각, 공정하다는 것의 착각 뭐 이런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능력주의의 폭정.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우리 흑인이나 아니면 뭐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열심히 가고 좋은 대학을 가서 이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전반적인 풍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책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게 대학을 어디 대학을 가고 못 가고 하는 게 과연 그 개인의 순수한 능력이겠느냐. 그 집안의 환경, 심지어 그 사람의 IQ조차도 그렇습니다. 그 집안의 환경과 성장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겠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하버드를 나왔다, 예일을 나왔다, 서울대를 나왔다 이걸 가지고
어떤 기회를 준다는 게 이 폭정 아니냐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건 저도 그 능력주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네.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됐습니다. 이 폭정, 이게 왜 폭정이냐면 이 능력의 일시적인 능력의 차이에서 열의에 있는 많은 약자들,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가능성들을 진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오만인데, 그 오만이라는 게 결국은 그 성장 배경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오만을 허용하거나 그 오만하게 된다,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동훈 후보자님께서 오늘 여러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님은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검사일 때는 중요하겠어요. 왜냐하면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해야 되니까 업무방해죄에 의율이 안 된다, 그런 발언 정도의 그게. 근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지금 봉사했죠, 논문 썼죠, 전자책 출판했죠. 이게 다 정말 자력으로 한 거냐. 마이클 샌델 교수에 의하면 자력으로 했더라도 그게 자력이겠느냐, 그게 이 능력주의 폭정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심지어는 그게 자력이 아니라 누가 도와줘서 했다, 집이 부자니까 돈으로 했다, 그건 부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했다고 어디 인터뷰를 했다거나, 이게 법에 뭐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후보자가 우리 딸이 그런 걸 했다면, 아, 우리 딸이 정말, 제가 물어볼게요. 전시회를 했어요? 전시회 그 딸이 전적으로 자력으로 한 거 맞습니까? 집에서 도와줬을 겁니다. 예, 도와줬지. 예, 예. 도와줬겠죠. 예. 그러면 우리 한동훈 그렇다고 후보자 딸처럼 제3자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제3자의 돈 도움을 많은 받으면 외할머니가 아니고. 있거나 예. 그런 어머니가 있거나 그 봉사단체를 만드는 것도 자력으로 했습니까? 그건 그 제 딸이 딸이 전적으로 했나요? 제 딸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등록도 하고. 자, 그러면 그 3M에서 노트북 기부를 했잖아요. 중고 노트북 네, 중고 노트북 기부했잖아요. 그 딸이 그 3M에 연락을 했나요? 그 딸이 그곳에 있는 사회공헌 팀에 있는 그분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 그래서 딸이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관계없이 딸이 연락을 해서 예. 자, 기부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3M에서 오케이 한 겁니까?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든가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딸이 뭐 중간에 했던 어머니가 개입을 안 했냐는 거죠. 저는 아닌 아니, 걸로 알고 정경심 있는데요. 교수가 예. 지금 여기 징역 4년 사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자기 딸 전화해서 봉사활동 연결시켜준 것 때문에 기소돼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분은 봉사활동을 안 한 거고요. 저희 딸은 봉사활동을 한 거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같은 죄는 아니죠. 그러지 말고요. 예. 자, 기부행위를 했잖아요. 기부행위를 한 게 그게 전적으로 딸이 자력으로 그렇게 3M을 선택해서 만든 거냐는 거죠. 제가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그 어머니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제가 관여한이라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모르면 위원님 그건 말씀하신 이렇게 취지는 봅시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럼 후보자의 자세가, 저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한동훈 후보자 딸처럼 이렇게 백과전서파처럼 모든 분야의 천문학, 무슨 의학, 국가부채 이런 논문, 저는 이거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이렇게 안 돼요. 그 부모들이 도와준 거죠. 전문기관 도와준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0년 전에 안데르센이라는 작가 아시죠? 동화 작가 말씀이신 예.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덴마크의 안데르센이라는 사람 알죠? 예. 이게 동화가 애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에요. 벌거벗은 임금님 아십니까? 제가 그 책을 좋아해서 잔혹 동화. 다 자기 주변에서는 야, 집이 아니 옷이 멋있다, 빛난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거리에 나가니까 어린애가 임금님 빨가벗었네. 지금요, 우리 한동훈 후보자님이 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 자력으로 했다 문제 없다. 국민들이 보기엔 벌거벗은 임금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그 딸이 전시회도 하고 케냐 있는 작가랑 얘기를 해가지고서 공저자도 논문을 공저자도 하고 미국에 있는 뭐 LA 트리뷴에다가 인터뷰도 하고 그 딸이 무슨 천재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 한동훈 후보자가 왜 이런 공격을 받냐면요. 조국 장관 수사할 때 정말로 정말 한 가족이 다 한동훈 후보자 그리고 그 똑같은 양상이 근데 그 똑같게 일부만 더 네. 한동훈 후보자의 딸에게 있다는 게 국민들이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법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그 수사하면서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처단당 이 재단당해야 된다 처벌당해야 된다 이러고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슷한 양상의 일이 부모 찬스, 엄마 찬스, 이모 찬스, 외할머니 찬스가 단지 대학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안 하는 거는 다음 문제고요. 떳떳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는 감수성이 좀 안 좋은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감수성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딸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의혹들을 보니까 우리 딸이 혼자 스스로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많은 그 딸 또래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정말 위화감을 주고 내가 수사했던 조국 딸 수사와 관련해서 본다면 마음이 상하겠다. 이런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공감의 말씀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감이 진심으로 늘어나서 하셔야지 지금 그게 아니다가 문제가 없네 이런 공감하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지 공감을 한다고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말씀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자, 정리해 주시죠. 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김정민입니다. 그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 이제 우리 오늘 청문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한 가지 좀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 후보자 따님이 스펙 쌓기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반칙이 아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불법 여부는 뭐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거는 여기서 논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딸이 혼자 한 게 아닌데 딸의 이름으로 이렇게 업적이 과시돼 있는 거, 공개되어 있는 거, 저는 이거 반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게 뭐 엄마의 도움이든 아니면 주변 사람 아니면 돈을 주고 대필 작가를 고용했던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 학생들이 보기에 저건 반칙이다. 만약에 저렇게 해서 대학을 가면 저건 부당하다.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범법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과정이 아까 보니까 반칙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세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입장하고 같은데요. 근데 제가 지금 보는 관점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자, 않습니다. 그럼 제가 예. 잠깐만요. 저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저 아까 그 우리 케냐의 대필 작가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저게 그 논문 대필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 그 경제 이론의 입과가 분석 저게요. 저 동그라미 층에 벤슨이라고 글쓴이의 그 항목에 벤슨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원래 저 논문의 저자는 우리 따님 이름입니다. 근데 저 안에 서지상 안으로 가보니까 세부사항 문서 요약에는 벤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은이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 정도 됐으면 저는 저건 저 고스트라이터와 뭔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만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걸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런 게 나왔으면 아니 누가 고등학생이 케냐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교신을 해서 저런 거를 같이 쓸 거며 그 사람 얘기는 자기가 대필 작가라고 얘기를 해요. 돈 주고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런 게 확인됐으면 저런 건 좀 적절치 않습니다.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제 가족에게 저도 벤슨이라는 사람이 하고 한 게 맞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적절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벤슨이라는 사람하고 저런 그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많은 지원을 사실상 하고 제 아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정치에 어떻게 보면 뛰어드신 겁니다. 법무부 장관도 넓은 의미의 정무적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건 이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제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게 실적도 중요하지만 검사할 때는 실적이 중요하겠지만 정치에서는 저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라고 그러니까 행정은 있는 규정 집행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근데 정치는 그 규정을 만드는 일이 정치예요. 그 재량권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해요. 특히 법무부 장관이면 법무 관련된 정책 기획을 해야 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돼. 이런 재량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마음에 걸리는 게 채널A 사건 수사에서 자, 내 기본권이다 하고 핸드폰을 안 열어요. 우리 게리티 법칙이라고 게리티 원칙이라고 자 수사관이 기본권을 행사해서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국민들도 그런 사람을 고위공직에 배제하거나 파면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 내립니다. 저는 지금 네. 채널A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한 고리가 안 풀린 겁니다. 저는 만약에 떳떳하다면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 못한 이유가 제가 들어보니까 한동훈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수사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만약에 검찰이 수사 주체가 믿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누가 의도적으로 탄압할 사람 없으니까요. 저는 특검에 맡겨서 그 휴대폰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특검이 공정하게 보고 문제가 없다. 그래서 누명을 벗으세요. 그 다음에 신뢰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가서는 임기 내내 시달릴 겁니다. 자기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남 탓을 하냐, 남을 수사하고 바로 잡냐, 이런 공격에 시달릴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사안은 실체가 없는 사안이고요. 오히려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분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 그 무혐의가 나고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휴대폰을 무조건 깔아 그런 얘기는 지금 좀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 이분들이 실력자니까 수사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수사하는 게 특검이에요 원래. 그리고 지금 대통령, 법무부장 관련된 거니까 뭐 이런 거라고 특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잖아요. 의원님, 제가 독직 폭행까지만 당하면서 수사를 당했는데 검찰이 저를 무서워서 수사를 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일단 휴대폰을 지금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동훈 후보자가 휴대폰 비번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공정한 특검한테 한번 검증을 받아보자고. 저는 그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는 선례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이유에서 이재명 지사라든가 그 가족의 휴대폰 공개하지 않은 것도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을 맡을 이런 책임, 또 거기서 신뢰를 못하는 공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